밝은 하루를 만들어가는 우리 대명인들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강좌, 대명그룹 비즈니스 매너 베이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명그룹 교육담당 김순기입니다. 오랜만에 보니 반가우시지요? 언제나 교육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는 바로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비즈니스 매너 때문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매너 왜 또 하지? 이거 잘 아직 모르겠는데 여러 의견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매너에 혼란을 계속 가지시는 이유 중 하나가 두 단어가 주는 차이점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두 단어를 설명드리면서 왜 어려우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티켓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티켓은 프랑스에서 어원이 나왔습니다. 넓은 정원 앞에 박혀져 있는 나무 말뚝에 출입 금지라고 써져 있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요. 사전적으로 정의를 보게 되면은 예절, 예법, 동업자 간의 불문율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지켜야 될 법이라고 보여지는 게 바로 에티켓입니다. 우리가 흔히 식사를 하게 될 때 좌빵 우물이라는 말 알고 계세요? 연회에서 식사를 할 때 왼쪽에 있는 빵은 내 거, 오른쪽에 있는 물은 내 거라고 해서 서로가 꼭 지켜야 되는 불문율과 같은 것이 바로 에티켓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되는 비즈니스 매너의 매너는 에티켓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방식, 태도, 복수로는 예의범절이라고 하고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습관, 몸가짐을 매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티켓과는 조금 다르겠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라는 표현을 항상 하는 것이 이 매너라는 부분일 겁니다. 특히 비즈니스 매너는 우리 조직 내에서 지켜지는 매너 사항이기 때문에 사람과 상황의 차이에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강의는 정답이 있는 강의는 솔직히 아닙니다. 최선의 대안을 제가 드릴 거고요. 같이 생각해 볼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정답이 없는 사항이니 편하게 생각해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앞에 있는 이렇게 강사가 비즈니스 매너 이렇게 핏대 올려서 강조를 하는 걸까요? 다른 기업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라든가 여러 투자증권, 여러 기타의 기업에서 강조되는 것이 요즘 바로 비즈니스 매너입니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고 계시잖아요. 내 주변 동료를 계속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편하고 서로가 잘 지내기 위해서 우리는 비즈니스 매너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대명그룹도 그러한 일환에서 많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었죠? 저희 전사 강의를 통해서 비즈니스 매너 에센스 강의도 들으셨고요. 공지사항을 통해서 저희가 숙지하셔야 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온라인 강좌 또한 계속 놓치시고 계시는 부분을 저희가 짚어드릴 거고요. 특히 우리 신입사원분들은 대명그룹의 비즈니스 매너를 숙지하시면서 우리 회사에는 이런 게 중요하구나 라는 포인트를 짚어가시면서 학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크게는 4가지 포인트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옷 때문에 고생 많으셨었죠? 비즈니스 캐주얼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인사 예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쓰시게 되는 전화, 메일 예절을 살펴보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챙겨야 될 기타 예절 부분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알아볼 사항 비즈니스 캐주얼 되겠습니다. 대명그룹은 2014년 1월 1일부터 비즈니스 캐주얼을 전면 시행했는데요. 저도 그렇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하셨을 겁니다. 오늘 뭐 입지? 저도 아침에 어떤 셔츠를 입어야 되나, 어떤 바지를 입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옷 회사 입고 나갔을 때 괜찮을까? 좀 편한 것 같은데 입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여기서 드릴 가장 키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이 사항입니다. 업무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프로 대명인으로서 업무 현장에 나오고 계시는데요. 그에 맞는 격식에 맞는 의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지 스케주얼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우셨을 정의를 조금 간단하게 2포인트 짚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상위는 격식을 갖춰서 하위는 실용적으로 하되 포인트는 바로 단정함입니다. 그 밑에 사항까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행동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고 드레스 셔츠와 넥타이의 착용이 필수적이지 않고 자켓 착용을 통해서 단정한 모습을 선보여 주시면 됩니다. 캐주얼과 비즈니스 캐주얼의 가장 큰 힘든 구분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단정함일 텐데요. 제가 캐주얼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피해야 될 부분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캐주얼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상의와 하의를 최대한 편안하게 착용하는 복장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착용하는 복장입니다. 뭐 티셔츠, 라운드, 후드, 트레이닝복, 그냥 막 입은 셔츠, 발목 양말 등 그냥 뭐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뭐 집 앞에 친구를 만나러 나가거나 마트에 잠깐 장 보시러 나가실 때 입는 복장이 바로 캐주얼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캐주얼은 그런 복장을 좀 지양하시고 업무에 맞는 프로답게 격식 있는 단정함을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릴 이유 중 하나는 참아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비즈니스 캐주얼 단정하게 입는 거 알겠어. 캐주얼과는 다른 부분이라는 거 알겠어 하는데 도대체 뭘 안 해야 되지? 이런 부분 고민되실 텐데요. 크게 3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후줄근하게 빼입은 셔츠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보시게 되면은 되게 후줄근해 보이지 않나요? 격식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업무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셔츠가 빠질 수도 있고 옷이 좀 헝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장으로는 프로답지 못한 복장으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피하셔야 될, 특히 남성분들께서 피해 주셔야 될 부분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뭐 남녀 모두 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바로 나온 듯한 이런 편안한 차림새 있으시죠? 잠옷인지 옷인지 모를 정도의 아주 편안하게 프리하게 입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프로잖아요. 집에서 있는 모습을 지우시고 업무 현장에 맞는 옷을 착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금 자극적인 사진이 떠서 여러분들 당황하셨을 텐데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회사 출근했을 때 정말 색 주황색과 빨강색 바지를 입으신 분을 봤었는데 물론 패션적으로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옆에 있는 주변 동료의 눈이 조금 따갑거나 피곤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너무 화려함으로 무장한 색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 아시고요. 요 3가지만큼은 꼭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꼭 챙겨야 될 부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출퇴근하실 때에는 계절과 날씨에 맞춘 옷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계절감에 맞지 않는 옷을 착용했을 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따뜻할 때, 추울 때 날씨에 맞춰서 옷을 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계속해서 나오긴 합니다만 헝클어진 옷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십시오. 그러고 본인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주변 동료가 옷이 좀 흐트러졌다. 좀 고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언지를 해주셔서 옷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사에게 결제를 받거나 외부 손님 미팅을 하실 경우도 많으시죠. 특히 우리 대명그룹은 대접점 고객님들이 많은 공간이다 보니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실 겁니다. 셔츠나 티 같은 거로 단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자켓 착용을 통해서 조금 더 정갈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디자이너 알렉산더 카바즈가 이러한 말을 했더라고요. 당신이 첫 마디를 내뱉기 전에 당신의 옷이 먼저 말을 한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조금 프로답지 못한데, 후줄근한데 그 옷을 보자마자 상대방을 평가했던 기업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 대명그룹도 내부 고객, 외부 고객들에게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프로 대명인, 자기에게 맞는 격식에 맞는 옷을 갖춰 입음으로써 비즈니스 캐주얼을 아름답게 착용하시는 대명인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시간 바로 인사 예절입니다. 우리 대명인 여러분 인사 잘하고 계신가요?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서로 출퇴근하실 때 직장 동료를 마주치셨을 때 인사 잘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있지 않으세요?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거나 탑승했을 때 얼굴은 좀 낯이 익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외부 고객인가? 택배 기사님이신가? 잘 모르겠으니까 어색한 마음에 스마트폰 보시거나 구석으로 들어가시거나 딴 데 쳐다보시면서 인사 안 하셨던 경험 한두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솔직히 저도 반성합니다. 저도 안 한 적 몇 번 있거든요. 인사 되게 쉬워요. 되게 어렵지 않은 건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 못 하셨을까요? 평범하고 쉬운 것이지만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인사입니다. 솔직히 저희 출퇴근할 때 인사하는 것도 되게 많이 어색해 하셨잖아요. 그래도 지금 잘하고 계시듯이 다른 분들한테도 우리 대면그룹을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잘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4가지 상황 정도를 보여드릴 건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은 없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인사 부분에 있어서 누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한번 퀴즈 풀어보는 시간으로 상황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아침에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한 김 매니저,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지금 속으로 출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또 인사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신 분 계시죠? 저희 밝은 하루를 시작하는 대명인들 아니겠습니까? 출근 어떻게 보면 첫 포인트의 시작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사하세요? 한번 본인의 인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우리 신입사원분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는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동료들에게 밝고 명랑하게 인사말을 곁들여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저도 처음에 신입사원 때는 어색한 마음에 그냥 고개만 삐쭉삐쭉 숙이면서 인사했던 경우 많았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아침입니다. 아침 식사 하셨어요? 오늘 비가 와서 우산 꼭 챙겨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인사말을 곁들여서 하는 인사가 상대방에게 관심과 깊은 호의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밝은 하루 여러분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꼭 인사말 곁들여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퀴즈가 너무 쉬웠던 것 같으니까 조금 어려운 거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상황 보여드립니다. 어렵습니다. 붐비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상사,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아마 화장실도 비슷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여러 고민에 여러분들 당황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인사하시나요? 좀 어려우시다고요? 제가 바로 그럼 정답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기 어려운 장소에서는 가벼운 목례가 정답입니다. 근데 여기서 목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목으로 이렇게 까딱하는 인사가 목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거는 아니고요. 눈목자입니다. 눈을 바라보면서 하는 인사가 바로 목례입니다. 붐비고 내가 고개 숙이기도 어려운 장소에서, 좀 민망한 장소에서 큰 소리를 내서 인사하기 어렵다라면은 눈으로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고 인사했다라는,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라면은 이러한 붐비는 곳, 민망한 곳에서도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조금 잘 풀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세 번째 퀴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제 외부 미팅으로 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고객님들 많이 만나시죠? 아마 사무직 근무하시더라도 여러 군데 이석이 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내일 업무 보러 나가는데 다 주변 동료가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텐데 전혀 아닙니다. 정답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로, 무슨 일로 가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반드시 인사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용무로 화장실을 가거나 휴대폰 전화를 받아서 잠깐 나가시게 되는 한 5분여 정도의 이석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길어지는 회의라든가 외부로 나가야 되는 미팅이 생겼을 때 20분, 30분 혹은 몇 시간 정도의 이석이 생길 때에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제 옆 동료가 전화를 받았을 때 김순기 씨요?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저는 꼭 얘기를 하고 가거든요. 쉬운 예를 들어서 제가 7층 회의실에 잠깐 30분 정도 마케팅팀과 회의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주변 동료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가죠. 저 7층 회의실에 지금 회의가 있어서 마케팅팀 회의 가는데요. 한 시간은 30여 분, 4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급한 일 있으면 문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듯이 여러분들이 주변 동료에게 알려주었을 때 상대방의 서로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서로가 어색해지지 않게 서로의 확인할 수 있는 이석상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정말 들어도 즐거운 단어 퇴근입니다. 즐거운 퇴근 어떻게 인사하고 가십니까? 여러분들 야근 많이 하실 때도 있으시고 일정이 있으셔서 우리 칼퇴근이죠. 바로 정시에 퇴근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한층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인사를 안 하고 가는 게 미덕인가? 괜히 일하시는데 내가 퇴근한다고 막 인사하고 가면은 불편하지 않으실까? 라는 마음에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퇴근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안 되고요. 정답을 공개해 드릴게요. 먼저 퇴근을 한다라면은 더 도와드릴 일이 없는지,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체크를 하신 후에 인사말을 곁들여서 퇴근하시면 됩니다. 주변 동료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분명히 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퇴근길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식사 집에 가서 맛있게 하세요. 오늘 친구분들이랑 약속 있다는데 즐거운 약속 되시고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이런 간단한 서로의 확인을 해주는 인사를 하실 때 또 한 번 우리가 내일의 즐거운 만남을 기약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명언 중 한 구절인데요. 여러분께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웃음은 마음의 치료제. 여러분들은 웃을 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서로 인상 쓰고 서로 인사 안 하고 어디 갔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이러면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남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웃으시면서 편하게 먼저 인사해 보세요. 저도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저 인사 안 하는 거 보시면 꾸짖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인사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테니 여러분들도 밝게 웃으시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세 번째로 알아보실 사항은 바로 전화 메일 예절입니다. 전화 많이 받으시죠? 메일도 많이 쓰고 계시죠? 업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전화 메일 예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겁니다. 근데 어려워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화 메일의 특성을 살펴드리면서 그 어려운 이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오로지 목소리로만 말하고 듣는 사항입니다. 업무 도중 예고 없이 걸려오고요. 불특정 다수를 응대해야 됩니다. 물론 경비가 발생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듣기 쉬워 보안성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목소리로만 통화하시기 때문에 처음 전화 받았을 때 이 사람 누구지? 라는 경험 한두 번쯤 하셨을 거예요. 이 사람 화났나? 즐겁나? 표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곤혹스러웠던 적 한두 번쯤 있으실 겁니다. 전화의 특성이 이렇다면 메일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로지 텍스트로만 쓰고 읽는 사항입니다. 다수에게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고 파일 전송을 함께 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가 발빠르게 나가고 그거를 회수하기 어렵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텍스트로만 쓰시다 보니까 요즘 카카오톡이라든가 여러 다양한 SNS를 쓰실 때 이모티콘 막 이런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회사 내 쓰는 메일에서 그러한 부분을 하지 못하다 보니 감정적인 게 전달이 되기 어렵죠. 감정이 전달되지 않는 텍스트 여러분들도 쓰실 때 한두 번쯤은 고민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어려움들 우리가 겪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타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메일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특성은 얼굴 없는 만남을 가져갑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끼리 전화를 하시거나 메일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 고객이라든가 신입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첫 판단을 전화나 메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전화 태도가 조금 이상하거나 메일이 조금 이상하게 왔는데 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 평가 기준이 바로 잡히게 되거든요. 바로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미지와 신뢰도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중요한 전화와 메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서 중요성을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퀴즈를 푸셨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두 가지 상황에 있어서 한번 퀴즈를 내드릴 텐데요. 이 상황 보시면서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이렇게 요즘 하시는 분들 많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전화 이렇게 제가 딱 받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데 최현웅이 자리에 있나? 누군지도 모르겠고 왜 이 사람을 찾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전화는 좀 짜증 섞인 것 같고 아마 이런 전화 회사에서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런 전화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정답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성함을 밝히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전화를 받거나 전화를 하실 때에는 상대방의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안녕하십니까 교육개발팀 김순기입니다 라고 전화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이 친구가 이 팀에 속해져 있는 이 사람이구나 라는 게 바로 인지가 될 때 업무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진행이 되거든요. 전화 발신하실 때 알겠지, 내 목소리 하나 못 알아듣겠어? 이러한 생각은 하지 말아 주시고요. 전화할 때는 꼭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험들 또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전화 안 들릴 때 많습니다. 그러고 뭐 잡음이 끼거나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막 잘 못 들리고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제가 뭘 다시 묻거나 그러면은 뭐라고요? 네? 이렇게 짜증 섞이게 응대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쉬워서 답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질적이거나 짜증나는 표현은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 금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정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소리 한 톤이 그 사람의 이미지 평가에 상당한 부분을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짜증은 내지 마시고요. 얼마나 좋은 표현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짜 죄송한데 제가 휴대폰이라서 잘 안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전해주세요. 서로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 모든 이야기가 쉽게 풀려나갈 것입니다. 짜증나거나 신경질 나는 표현 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화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면서 중요성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신속하게 받아주십시오. 가끔가다 사무실에 벨소리가 많이 울리고 있는 경우 여러분들도 보셨죠? 3번 울리기 전에 받아주시고요. 만약에 늦게 받았다.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전화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양해의 멘트 한 번씩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의 전화가 울리고 있을 때 내 전화 아니니까 안 받아도 돼. 이런 게 아니라 동료의 전화까지 체크해주는 센스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확입니다. 제가 아까 소속과 성함을 반드시 밝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가끔 가다가 너무 바쁘셔서 발음이 조금 안 좋으셔서 뭉개서 얘기를 하거나 빨리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속과 성함을 정확하고 또박또박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메모지와 펜을 좀 준비해서 전화 받으시는 분들은 좀 정리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내용이 오고 갈 수 있거든요. 깜빡하지 않게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센스도 발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배려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 조금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전화기 수화기를 내려놓으실 때 그냥 탕 하고 내려놓으시거나 외부 고객이나 상사의 전화도 내가 먼저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를 끊으실 때에는 외부 고객이라면 상사라면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곧 우리 상사님들, 우리 선배님들은 후배님들 전화에는 조금 바로 끊어주시는 센스도 보여주시고요. 수화기를 살짝 내려놓지 않으면 생각보다 이 소리가 크게 울리게 되어 있거든요. 요런 거 하나하나,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대명인들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전화의 특성을 말씀드렸고 이제 KM, 메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하시면서 많이 쓰고 계시죠? 근데 놓치고 계시는 포인트가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포인트는 업무 유관자에게 참조 혹은 숨은 참조를 걸어주시는 겁니다. 메일을 보내실 때 받는 사람만 챙기는 게 아니라 이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는 우리 팀원들에게도 이 업무를 알려줘야겠다. 참조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조 기능을 활용해 주시고요. 제목 같은 경우에도 실수하시는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제목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이 메일의 특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교육 안내다, 무슨 협조다, 정확한 사항으로 간결하게 적어주실 때 메일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메일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인사말 하시고 업무에 대한 사항, 마지막 인사말, 꼬릿말까지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챙기고 계시지만 처음과 끝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업무지만 감성 멘트나 따뜻한 인사말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끝날 때에도 감사합니다라는 감성 표현을 통해서 메일에 대한 고마움도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마셔야 할 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꼬릿말 기능입니다. 메일을 쓰시다 보면은 그냥 메일이 끝나고 나서 전송을 하게 됐을 때 밑에 아무런 정보가 뜨지 않거든요. 하지만 KM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꼬릿말을 다시게 되면 내 소속과 정보, 전화번호를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실 때 김순기 씨가 이러한 메일 보냈는데 궁금해, 연락해봐야겠다 하는데 전화번호도 없고 제 소속이 없으면 또 사후 정보를 검색을 하시고 메신저를 찾으셔서 제 연락처를 아시게 되는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제 정보를 밑에 기입해 놓음에 따라 언제든지 문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면은 메일을 쓰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전화와 메일 어렵습니다. 많이 쓰실 겁니다. 그만큼 많이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주변 동료와 선배들에게 적극적으로 문의하셔서 좋은 매너 만들어 주시는데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챙기셔야 될 기타 예절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페에 가시면은 요즘 이러한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내가 주문한 커피가 나왔을 때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라고 부르는 점원의 목소리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이러한 말이 나왔을까요? 바로 고객 만족 서비스의 극대화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고객에게 친절해야 된다. 고객이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해줘야 된다는 마음에 물건에다가 저희가 존칭을 쓰는 아주 무례한 행동을 했었죠. 이러한 사항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실수했던 사항 한번 좀 짚어볼까요? 저희 상품 남아 있으시고요. 가격은 저렴하신 편입니다. 저희 상품이 판매 완료되셨습니다. 저희 본사 위치가 참 가까우세요. 개인 가입하시는 게 이득 많으시고요. 이제 저한테도 이제 막 높입니다. 제가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막 사물 아무거나 이제 상관없이 높임 표현을 쓴다라는 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친절하게 한다는 강박증이 조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 대명그룹에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을 높이시는 거, 본인을 높이는 거 하지 마시고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듣는 이에게 높임 표현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사물존대법 상당히 어려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명인들은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4가지 사항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비즈니스 캐주얼, 인사 예절, 전화 메일 예절, 기타 예절까지 우리가 조금은 아쉽게 놓치고 있었던, 우리가 조금은 정답을 몰랐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강조드린 것처럼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시는 게 대명인으로 대명식답게 여러분의 센스를 발휘해 주시면서 찾아가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매너의 핵심입니다. 많이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변엔 동료분들도 있고 선배도 있습니다. 어려우실 때는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우리 팀 내 사항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신다면은 우리 많은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가족보다 많이 보내고 있는 시간,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조금 더 아름답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비즈니스 매너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교육팀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곳 어디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하루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대명그룹 언제나 아름다운 문화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비즈니스 매너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답습니다.